땅이 넓어서 여기 근처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 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점심밥 준대. 분명 옆집이라 했거든요. 근데 10km 넘게 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옆집이냐고 했더니 여기는 그냥 옆집이라고 얘기하면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충격을 먹었는데 이건 뭐지? 북한의 군 여군들 인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의 행사 차원에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워싱턴 DC 제가 2번 다녀왔고 그리고 뉴욕까지 다녀왔습니다. 항상 뭐 한국과 미국은 침략자로 저희가 배우다 보니까 저도 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에 미국이 지금 북한을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해요. 뉴스에서. 그러면 아 사실인가 보다. 사실 저희 북한에서 교육하는 미국이라는 사람들의 상대는 항상 승량이 포악한 막 동물에 비교를 하거든요. 약간 육식동물. 육식을 못 먹으면 사람 못 남는 그러한 포악한 상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성격이라든가 포악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체험을 하고 북한에서 살던 제가 미국에 가면 어떤 반응이 올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 생각과도 다르게 전혀 다른 문화고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똑같더라고요. 북한에서 배운 지식. 미국 사람들은 코가 크다. 그래서 항상 코가 큰 미국 놈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체격도 크다 보니까 코도 되게 커 보이더라고요. 놀랐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진짜 만약에 한국에 오지 않고 바로 만났더라면 저놈은 나쁜 놈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궁금했거든요. 왜 북한이라는 나라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 그리고 항상 침략하려고 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차분하시고 여유롭더라고요. 사람들이. 북한의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주변에 대한 여유로움이란 게 없어요. 오늘을 살면 내일 뭐를 먹어야 될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 가니까 땅만 큰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마음도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예요. 뭐를 해도 급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다 안녕하세요. 다 오케이. 그리고 막 그 문화가 너무 좋았는데 한 옆집 한 동네 마을에서 같이 살고 있다면 서로가 공유가 되고 명절 같은 때는 또 술도 한잔 마시고 서로가 대화도 하고 이렇게 같이 모이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지니아주에 잠깐 목사님 집으로 초청을 받아 갔는데 아니 갑자기 저쪽 집에서도 오고 이쪽 집에서도 오고 와가지고 그냥 한 집안 식구가 돼서 주방에서 막 손으로 음식을 쥐어 드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마음도 모든 게 다 넓게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땅이 넓어서 그리고 옆집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분명 여기 근처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 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점심밥 준대. 분명 옆집이라 했거든요. 근데 10km 넘게 갔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옆집이냐고 했더니 여기는 그냥 옆집이라고 얘기하면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충격을 먹었는데 제가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가는 게 기차로 한 4시간 정도 달려서 갔어요. 이게 참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땅이 커가지고 저는 그렇게 여유롭게 집들도 빼곡히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워싱턴 그 중심만 내놓고 그리고 뉴욕 그 중심만 내놓고 외곽은 다 그냥 세대별로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 부지도 엄청 크고 잔디밭 한 개가 그냥 여기에 인천 대공원만한 그 사이즈가 그냥 한 개 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먹었는데 여기에다 대공원 지으면 엄청 멋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땅이 커서 이렇게 넓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영어가 조금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통역원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줬거든요. 행사가 끝나면 마지막에 와서 토닥토닥 안아주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리고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가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와가지고 고생했다라고 안아주고 조금 약간 마음에 든든해지라고서 이렇게 응원의 말을 해주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은 되지 않는데 그 사람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나한테 뭐를 얘기하는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더라고요. 눈빛이 너무 절절했어요. 그분들은. 뭔가 얘기를 하면 그냥 눈빛으로 모든 걸 다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거부감 없이 와서 고생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게 제가 충격도 그때 좀 먹었고 북한에서는 솔직히 옆집 서로에 대한 거두어 준다던가 아니면 응원을 해준다던가 이런 게 솔직히 드물거든요. 아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예전 같으라면 그래도 한 동네 사람들이 누구 집 굶는다라고 하면
막 우리 집 거 조금씩 나눠가지고 그 집도 챙겨주고 이랬는데 우리가 못 먹는데 어떻게 남을 챙겨줄 상황이 안 돼요. 마음이 야박해서가 아니고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서 남을 돌봐줄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미국에 가니까 뭐 모르는 사람도 그냥 다 프리하게, 그리고 심지어 어떤 대중교통을 탔는데 앉아있는데 옆에 사람 처음 봤는데도 완전 친숙하게 대화를 하고 이런 게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가끔씩은 우리한테도 저런 여유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저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어렵고 뭐 누구나 다 힘들게 사는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배려, 그리고 또 그만큼 여유를 부릴 줄 아는 사람들 승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호텔에서 조식이 나왔는데 아침에 시리얼이랑 토스트랑 과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치즈가 버터인지 치즈인지 뭐가 잔뜩 나왔는데 제 입맛에는 솔직히 안 맞았어요. 먹으면 약간 속이 막 더부룩하고 아침부터 저는 좀 매콤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버터스트에다 버터를 발라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막 느끼하게 그 바나나 있잖아요. 거기에 또 버터인데 옆에 바나나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우유에 시리얼이 나오고 그 음식에 적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피자라든가 이런 걸 잘 못 먹거든요. 치즈가 들어간 음식을.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치즈라는 거 먹어보긴 정말 힘들거든요. 그 북한에서는 기름기 있는 음식을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름진 음식이 들어가면 그걸 잘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치즈라든가 치즈가 들어간 피자, 뭐 치킨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친구들이 처음에 다 거부감을 보였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씩 먹기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간다면 다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돌아간다면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피자. 거기 가면 아침 조식으로도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 고구마 피자만 조금 먹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뭐 야채도 들어가고 브로콜리도 들어가는 그런 피자가 아침에 나오고 치즈만 바른 피자를 나오더라고요, 조식에. 저 다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피자가 제일 먹고 싶어요. 햄버거도 먹었습니다. 그때 상황에는 제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입맛이 달랐는데 좀 약간 기름진 음식이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햄버거 중에 야채가 들어간 거는 제가 먹었어요. 그리고 샐러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일 들어간 샐러드 그런 것만 골라서 먹긴 했는데 솔직히 그때 상황에는 제가 미국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경험에 그냥 바로 가다 보니까 잘 못 먹었어요. 근데 양 많아요. 한 그릇에 조금 비싸긴, 물가가 비싼 나라니까 물가가 비싼 대신 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햄버거도 엄청 커요. 햄버거 사이즈도 여기 그 롯데리아 사이즈 같지 않거든요. 막 이렇게 큰 사이즈를 이렇게 두껍게 해서 나오는 데도 있었고, 심지어 뭐 치킨 그 KFC인가 거기도 가면은 막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사실 북한의 허위사령부라고 해서 뭐 잘 먹는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밥에 소금에 절인 무, 저처럼 약간 특수한 병정 꿀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에서는 저희가 식당 밥을 안 먹어요. 식당에 가면 밥이 맛이 없거든요. 간호사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항상 그 조그만 히트 같은 거 넣고 뭔가 넣어서 라면에다 두부를 넣고 밥을 넣고 이렇게 끓여서 먹고, 아니면 소시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썰어서 간장에다 찍어 먹고, 그렇게 잘 먹었다라고 해도 다양하게 먹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군이다 보니까 제한적인 게 많이 해서 외부 음식이 잘 안 들어와요. 그 안에서만 환자들이 면회 갖고 오는 걸 제가 삥을 뜯는다고 해야 돼요. 좀 먹자고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많이 먹었지만 다양한 음식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제가 갔을 때 가지수가 종류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어떤 맛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종류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가지가지 다 먹어볼 수도 없는 거고, 제일 놀랐던 게 막 햄버거도 군대에서 먹을 수 있다. 저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피자도 있다, 뭐 치즈도 있다, 뭐 이러는데 북한에서는 약간 버터를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는 공군들한테 공급이 되거든요. 근데 안 먹어요. 그걸 소화를 못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가져다가 요리할 때 이렇게 기름으로 사용을 한 적이 많았는데 다 생소해요. 뭐 스테이크 썰고 여기서처럼 파스타 나오고 미국에서처럼, 그리고 포크 이런 거 웬만하면 식당에 가지 못해요. 다 집에서 해 먹고, 식당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국밥 한 그릇에 뭐 10,000원 줘야 될 때도 있고 12,000원 줘야 될 때도 있는데 쌀 1kg 가격이 거의 6,000, 7,000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쌀 2kg를 포기하고 식당에 가서 한 그릇을 먹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그 돈이면 차라리 집에서 쌀 2kg를 사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식당들이 재운영을 잘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북한에는 장마당이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장마당 안에 국수를 냉면이라면 냉면을 한 그릇씩 다 하고 육수를 빵통에다 들고 나와요. 물통에다가. 그리고 탁 앞에다 놓고 사람들이 옆에 와서 쭉 앉거든요. 길거리 음식처럼. 여기 떡볶이 먹는 것처럼. 그러면 쭉 앉으면 육수를 이렇게 부어주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막 적셔가지고 먹고. 그게 진짜 싸거든요. 자유여신상. 뉴욕에 갔을 때 자유여신상도 가보고 타임스퀘어 거기 가면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밤에 나가면 핫하다라고 해가지고 밤에 나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관광지다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빅보이 추는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음악을 켜놓고 각자 뭐 따로따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일반 사람들도 막 끌어다가 같이 춤추고 밤 저희가 한 12시 넘어 나갔는데도 너무 핫한 거예요. 그리고 쇼핑몰들마다 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초콜릿 가게 들어갔는데 어머 초콜릿도 너무 종류가 많고 하리보도 종류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걸 뭘 사야 될지도 몰랐고 그 타임스퀘어랑 그 자유여신상 갔던 게 제일 좀 기억에 남았고 제가 미국에 그 처음에 19년도에 인권활동으로 갔을 때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여자거든요. 근데 남편분하고 같이 왔는데 그 남편분이 한국에 여기 군 출신으로 여기에 와서 거의 한 12년인가 있다가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신 분인데 그 와이프 분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엄마도 없다고 하는데 수양딸로 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좋았죠. 미국의 그 버지니아주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어머니 있으면 저는 좋다 했더니 다음 날에 바로 저희가 같이 갔던 단체 사람들 싹 다 모셔다가 음식을 차려주시고 했는데 그때 가니까 막 사람들 옆집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요리를 하시고 미국분 아버지 아빠는 밖에서 스테이크 그릴에다가 스테이크 굽어주고 막 고등어 같은 것도 구워주시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한다고 직접 시장에서 장 봐가지고 그래 그때 저는 그 어머니를 만나면서 지금까지 양어머니로 모시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힘내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19년도에 4월쯤에 제가 미국에 다녀오고 그때 어머니를 만나고 10월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청첩장을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상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어머니니까 청첩장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냈는데 미국에서 바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자리를 지켜주셔가지고 아빠는 바빠서 모시고 어머니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도 잘 보냈고 어머니 자리를 지금까지도 지켜주고 계세요. 그 이라도 네. 이게 사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통령님 원래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초콜릿 그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요거. 그 행사장에 원래 대통령님이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그때 일정이 바쁘셔서 참석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직접 사인이 들어간 이 초콜릿을 저희한테 선물했어요. 19년도에. 근데 이게 아까워서 제가 버릴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녹지도 않았어요, 지금. 실온 보관을 했는데도 녹지도 않고 이거는 평생 간직해야 될 거니까 제가 그래도 언제 또 대통령님 사인이 든 초콜릿을 받아보겠어요.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쓸 줄 제가 몰랐습니다. 대통령님을 직접 만나요? 네네. 제가 직접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커피 타임을 가졌는데 그때 제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그리고 손도 잡아주고 그동안 너무 고생을 했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내용들은 정확히 전달 잘 받았고 그리고 북한이라는 그런 나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게 내가 그 적합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로 지금 쇠뇌된 교육을 받고 있고 자유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알고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시간 반 동안 그 부통령실, 저는 처음, 이렇게 공개적인 그 부통령실 방에 저희가 가서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같이 살고 계신데요. 그 가족들이랑.
그리고 그 흰색으로 된 그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살고 계시고 이쪽에 그 약간 주황색으로 된 거기에서 지금 부통령님이 살고 있는데 그 건물에 저희가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내가 살고 있다. 그리고 저기 창문 넘어 보이는 게 대통령께서 살고 계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너무 황홀한 광경을 느꼈던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얗신 분인데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앉아가지고 어깨 툭툭 두드리면서 고맙다고 와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부통령님까지 만나게 됐습니다. 일만 잘 됐으면 대통령님까지 만날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최고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 잘못 인식하고 있던 그러한 마인드를 한 번에 깰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00번의 말보다 실제로 체험을 한번 해보면 그 사람이 피부로 느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뭐 말로만 들었을 때는 그냥 앞에서 보여주는 게 다겠지.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다 인간이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의 여유로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인드, 그리고 누구를 배려해준다. 아예 안면 인식도 없던 사람들한테 내 마음을 공유해 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고 누군가의 그 가족이 되어준다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체험해보면 그 사람들 마인드를 알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먼저 가봤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네, 만약에 진짜로 살고 싶어요. 저는 거기에 사는 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언어 소통도 잘 안 되고 근데 가서 그런 나라의 문화도 체험하면서 이렇게 막 촉박하게 막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뭔가 뒤쫓기듯이 저는 한국에서 사는 삶이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40, 50년대 떨어진 시대에서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떡 정착하고 보니까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세계에서 발맞춰 오던 분들이고 나는 지금 20대에 갑자기 들어와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저보다 다 한 수 앞서서 나간단 말이에요. 제 또래 친구들이. 그러면 그 친구들 발맞춰 나가면 나는 10배, 100배, 1000배를 뛰어야 돼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정말 열심히 달리고 하루에 알바 6개, 7개 막 이렇게 하면서 다녔는데 저한테 여유라는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살겠는 데는 다 누구나 똑같지만 그 사람들이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이게 있는 사람의 여유인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인드 자체가 그렇구나. 뭐 잘 살던, 못 살던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는 마인드, 그리고 여유.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었는데요. 저보고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 제일 힘든 거고 앞으로 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 북한에서의 삶보다 한국에서의 삶이 어떠냐? 북한 삶보다는 한국 삶이 너무 좋죠.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그 삶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유를 생각해봐라. 못 살던 나라에서 와가지고 최소한 배고픔은 없지 않냐. 그 삶에 만족을 하고 있으면 여유는 언제든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저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에 만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갔지 더 뒤로는 뒤처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말씀이 저는 조언처럼 계속 들리고 조금 더 여유로운 사람들 살아보고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봐야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